네, 시청자 여러분, 꽤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이 상당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좌를 트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사니까 별반 무리가 없겠지만은 기존 주식을 조금 뭐 3년 차가 되시든 5년 차가 되시든 이러신 분들께서는 약간의 좀 포모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남들은 이제 뭐 돈 다 버는데 그죠? 뭐 죽고 싶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죽는다고 하면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막상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죽을 수는 없죠. 이 두렵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조금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행복한 사람의 세계관하고 불행한 사람의 행복하지 않는 사람의 그 세계관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알라딘과 램프 요정 아마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알라딘과 관련돼 있는 얘기는 프랑스의 갈랑이라는 작가가 이제 중국 얘기를 번역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알라딘은 사막에서 뭐였습니까? 좀도둑이었죠, 그죠? 그러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불행한 삶 아니었겠나요? 항상 그죠? 불안하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램프 요정을 마법에 걸려 있는 램프 요정 지니를 구해주죠. 그래서 어떤 행복한 삶의 세계관이 바뀌느냐면. 그 지니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를 구해줬으니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소원이 뭐였느냐? 알라딘의 첫 번째 소원은 내가 너무 그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죠 금은 보아와 내가 늘 그죠 뭐 멋진 연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풍족한 그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를 달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할 수 있게끔 해달라. 세 번째는 뭐였죠? 내가 지금 이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게끔. 그거 뭐 누구나 다 꿈꾸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니가 그 3가지 소원을 들어줬는데 왜 3가지였냐면은 4가지, 5개도 다 지니는 들어줄 수가 있지만은 인간에게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특히나 마법에서는 완전한 완벽한 수를 얘기하거든요. 시작과 전개, 마무리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넘어버리면은 이 욕망과 자유를 넘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의미를 딱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 이 방송 그 제목이 뭡니까? 이난이 333이죠, 그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지니처럼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명절 전에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뭐 선익 시스템도 상치고 그죠? 우리 기술도 70%가 넘게 나오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아닙니까? 사실 주식 시장에서 지금 통계로 보면은 자기 투자 금액의 연 5%만 수익이 나도 상위 1%에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아주 좋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특히나 초보자분들께서는 뭐 사실 아무 종목이나 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초노 매매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 방송의 333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 3가지 소원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종교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나 이제 뭐 절에 가시는 분들은 뭐 관세음 보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 관세음 보살이 뭐냐면 관이 뭐예요? 한자로 볼간자에다가 세음이라는 거는 소리거든요. 소리를 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는 소리를 내면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시장 5,000포인트 만든다 관세음 보살. 5,000포인트 들어줬죠? 지금 또 뭡니까? 이제 8,000포인트를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좀 보고는 있지만 또 변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주의 있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응의 어떤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시장의 가장 추축이 됐던 것들이 반도체였다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 하루에 3만 계좌가 만들어지고 초보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약간 두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그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전부 다 초보자분들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반토막 나가지고 고통스러웠듯이 지금도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이게 뭐 얘기해서 종목이 간다고 해서 그게 너무 지나친 맹신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장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종목들이 이 수혜를 보느냐면은 정권주들, 그죠? 사실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뭐 SK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 주식에서 이제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동전 주식과 시총이 5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퇴출을 시키겠다는 이런 방침. 결국 정부의 어떤 이런 얘기들은 강한 의지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기에 연관되어서 결과론적으로 그 얘기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동전 주식들이 막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권주들이 상당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뭐 웬만한 정권주들 사면은 뭐 다 상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상한가 치고 이런데 거기에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매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 종목들이 향후에 그죠 어떤 그 결과를 나한테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 가장 좀 더 핵심으로 움직였던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은 머스크, 엔비디아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테슬라의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우주에 그죠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지금 그 전력을 지구에 보내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그 전쟁은 뭐냐면 에너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AI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 AI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에너지보다는 전력보다는 AI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것을 답해주는 그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우주는 365일 태양이 떠 있고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에 보내는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죠? 그래서 소닉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를 치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마지막에 5종목 드렸던 것들이 전부 다 70% 그죠? 상한가 치고 밴드에서 드렸던 종목 제가 목요일 날 드렸던 종목 4종목이나 상한가 나오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은 투자 금액만 있으면은 웬만한 이런 종목들은 그 시장의 시황만 조금 읽게 되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자금여력이 풍부하겠죠. 그죠? 이제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근데 이제 기존 이렇게 계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소외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타이트하게 수익 구조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런 방법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이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그 하는 거와 관련해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 뭐 선익 시스템 뭐 그죠 유니캐스트 뭐 HD 현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공 태양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개발하고 있느냐면 2030년, 35년도에 여러분들이 그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전력을 쓰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어떤 데서 나온 비밀이냐면은 그 밤하늘에 태양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밤하늘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수억 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비밀을 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핵융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소의 작은 분자들이 서로 막 껴안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엄청난 우주의 힘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이 완전 폭발하듯이 쏟아질 때 그 에너지가 핵융합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 그 지금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전 발전소 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원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핵을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무거운 원자가 뭐냐면 우라늄이거든요. 그 우라늄을 강제로 쪼개가지고 열을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요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뭐 방사선이다 요런 어떤 부분들이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그 인공 태양 이 기술은 여러분들이 쓰는 가스레인지처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머스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죠 샘 알트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인공 그 뭡니까 태양 기술을 과학에서 이틀을 짓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얼음을 만들었을 때 아무 필요 없다. 남극에 가면 얼음이 있다. 이런 얘기로서 지금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지금 뭐 머스크 스페이스 X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를 치고 이제 공급과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눌림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설 전에 스피어를 드렸는데 스피어도 거의 뭐 그 이후에도 5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제 요 코너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 코너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도 매매를 할 수가 없는가. 그죠? 그러면 이 지금 가장 지금 제가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초보자 불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 기초적인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먹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 24년도, 25년 6월 4일 그 이전까지는 시장이 어땠냐면은 엄청나게 그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장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갓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장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어떤 종목이든 사셔도 절대 손해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배워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전천후 매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스페이스 X사 역시도 지금 보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스페이스 X사가 지금 상장을 하느냐 어떠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스페어뿐만 아니라 뭐 LK 삼양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뭐 미래에셋 벤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태양광이냐 원전이냐 그죠? 어떤 그 균형을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전이라는 부분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간의 부정적인 그죠? 그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중에서는 좀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뭐 트럼프도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원전 기술이 우리가 좀 많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그죠 한전 산업이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그죠 금요일 날은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쳐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기술적 흐름과 시장의 테마 그리고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결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한켠에 관심창에 두고 그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요즘 사이클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흥구석유라든지 뭐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요거는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들이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란과에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모두가 다 예측을 합니다.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나 뭐 이런 어떤 얘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건 또 지금 이제 2차 회담까지 결렬이 됐지만 또 어떻습니까? 한 번에 3차 회담이 남아 있고 이런 어떤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그죠? 항상 전쟁이라는 거는 벼랑 끝에 갔을 때 그때 어떤 결론이 나거든요. 뭐 이게 치닫을 때 모두가 다 지금 이란 주변에 공군 병력이라든지 전쟁을 발발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전쟁이 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그때 되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시황, 그죠? 그런 거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 전쟁이 나면은 상한가를 치고요. 전쟁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한가를 치는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약간 해지성으로 움직인다. 시장이 그날 갈 종목이었고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는 어떤 그 틈은 없어요. 없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한 번씩 장중 조정이든 무슨 조정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주간이라고 해봐야 뭐 한 이틀 정도 이번 주는 그렇게 움직였잖아, 그죠? 그래서 좀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은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그죠? 그렇게 막 실력이 없어도 지금 보면은 뭐 시장의 어떤 돌아가는 전체적인 시황을 보면은 충분히 종목을 선정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이걸 자제하는 부분이 힘들거든요.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그죠? 그래서 자금이 풍부한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지만 자금 여력이 조금 이렇게 하신 분들,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정된 자금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가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고 막 이렇게 문자를 받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밴드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하게 그죠?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번 19일 날 목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종목을 쫙 드렸는데 그날 뭐 상한가가 4개나 나왔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시장이 웬만큼 돌아가는 상황을 알면은 그런 정도의 종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사셔도 수익 구조가 형성되는 그런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 시장은 언제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피디님 소리가 너무 큰데요. 지난주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드렸던 종목들 뭐 수익 구조가 많이 형성됐고 밴드에서도 막 이렇게 수익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왜 못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 현대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분이 70년대 중동에서 그 석유 시추탑을 수주를 받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수주 하나의 시추탑을 받는데
가격이 얼마냐? 1조였단 말이에요. 1조였는데도 어떻게 했느냐면은 1조까지 필요 없고, 그죠? 뭐 한 9천억만 돼도 수주를 받아오라 이랬을 때 모두가 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뭐 하버드, 그죠? 박사, 그리고 공법, 건축 공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박사들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수심 30m에 들어가서 누가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시추탑을 만들겠느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정주행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거 뭐가 어렵느냐고. 그죠? 그냥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거기서 박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종목이나 제 방송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하신 분들은 뭐냐. 지금도 제 방송을 보면서 무슨 저런 종목, 뭐 저렇게 올라간 종목을 얘기해, 뭐 그죠? 또 뭐 저런 종목을 이렇게 막 댓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하버드 나온 박사님이야. 박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을 이해하시고 트레이딩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정주영 회장님처럼 좀 깨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뭐냐? 깨야 돼요. 너무 알아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초보자분들은 원론적인 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원론적인 게 지금은 맞아요. 왜 여러분들이 23년, 24년, 25년 모두가 다 주식을 손을 놨고, 그죠? 더 전부 다 뭐 전문가 방송 다 문 닫고 이래 있었지만 왜 그때도 살아남았는가를 잘 보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매매 방법은 상승장에서도 해당이 되고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더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박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은 자 볼까요? 이거를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 손절하지 않는 종목과 반드시 손절해야 될 종목의 그 결정은 바로 뭐냐? 이거는 파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승장이니까 웬만한 종목들 다 그냥 이렇게 벌벌벌 기고 있는 종목들 사시면은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하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코로나 때 2023년, 24년도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죠? 그 종목이 갔는데 왜 안 가느냐? 이 파동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수급이거든요. 지금은 시장에 수급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대기 자금이 100조입니다. 지금 우리 시총도 5천조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3만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니까 이 파동이 어떠냐면은 웬만해서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추천해갖고 종목이 올라가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 아니고는 이제는 코스닥 시장까지 3,000포인트를 가면은 다 파동이 나와요. 근데 이 파동에서 파동의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파동의 길이는 뭐냐? 수급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왔느냐에 따라서 파동 길이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밀렸다가도 또 어떻게 합니까?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로 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때요? 계속 지금 파동이 나옵니다. 걔는 쓰러져도 또다시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 종목을 드렸는데 그 주가가 내려갔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타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물타기는 뭐냐면 그 이후에 파동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때는 물타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찍고 그죠? 80만 원까지 조정을 본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100만 원을 찍고 80만 원을 조정을 볼 때 100만 원을 돌파하는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수급을 봤을 때는 그 80만 원에 더 사는 거는 물타기가 아니고요. 분할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찍고 80만 원 깨고 60만 원 깨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거는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파동을 모를 때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예요? 5,000포인트를 만들고 8,000포인트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고 하겠죠. 분할 매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하는데 이거 뭐 150만 원 간다 해서 100만 원에 샀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90만 원 가고 80만 원 깨지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잖아. 간다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더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도 시장의 지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파동을 지금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장이 하락을 하는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 파동에 대한 의미를 새겨들으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은 이게 뭐 물타기냐, 그죠? 분할 매수냐. 지금은 물타기 종목이 없습니다. 웬만한 시장에서 테마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은 그 종목들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그죠? 그리고 원전, 로봇, 그죠? 바이오는 아직 특별하게 그 한 게 없지만은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반도체, 원전, 로봇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막 로봇 관련한 종목 들고 막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자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될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타기의 시장의 테마가 되어 있는 종목은 물타기의 종목이 없다. 전부 다 뭐라는 거죠? 분할 매수다.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우리 기술을 지난주 명절 전에 5개를 드렸잖아요. 그저 우리 기술하고 선익 시스템 스피어 그죠? 그다음에 뭐 메디아나 조아제약 이렇게 5개 보는데 그 수익률을 보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드렸냐면 요 자리에서 드렸는데 제가 유튜브 화요일에서 수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주식 반상회 이래서 유튜브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1시간씩 라이브로. 그때 제가 상한가 바로 치기 전날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폭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8,500원에서 9,500원이니까 적어도 10%를 왔다 갔다 하는 폭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상한가를 2번 치고 따블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8,500원도 괜찮습니다. 8,700원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9,200원까지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면 79%란 말이에요. 79%.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잘 들으세요. 지금 테마가 지금 반도체, 원전, 로봇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요는 자리는 요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요렇게 밑에 있어도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쳐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좀 두려운 건 뭐냐면 대부분 추천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파동이 나오거든요. 상승장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승장에서 시장이 하락 전환으로 바뀔 때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이게 하락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도 충분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입니다.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이래도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절대 이런 지지 라인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 이렇게 버키고 있는 종목들 아무거나 사보십시오. 차트 보고 웬만한 차트 보시면 사면은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문자를 엄청 비용을 많이 처리해서 듣고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 참고를 해야 되고 하나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여기에서 거의 더블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상승장이니까 5일선을 깨고도 5일선이 깼잖아요. 우리가 통상 기술적 흐름을 보면 어때요? 5일선을 깨고 바로 상한가를 제가 요 상한가 치는 날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보시라고. 그 종목 많이 안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밴드에 그 종목을 드려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사라서 못한단 말이에요. 박사. 정주영 회장님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박사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박사도 너무 알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안다이 박사라 하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주식은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절대 매뉴얼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그죠? 재료가 붙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상당히 새겨 들어야 된다. 왜냐? 지금 너무나 이 화려한 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2023년도에서 25년 작년 6월 4일까지는요. 지금 이렇게 계좌 안 만들어지고요. 이때 딱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실력자들만 딱 살아있었어요. 예. 그 다 전문가들 다 문 닫았잖아요. 저만 딱 살아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죽순으로 막 나오잖아요. 아무거나 추천해도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추천해도 제 밴드에서 드리는 종목 아무거나 사도요. 다 수익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큰 패착에 빠지면 안 된다. 제가 두려운 거는 8,000포인트를 가고 얼마를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락장은 존재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락장이 올 때는 조금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물론 지금 우리는 가치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장을 만들고 있지만 하락할 때는 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폭이 지금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금 우리 지수 5,000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총 1,000조가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 어느 금요일 날은 누가 움직였죠? SK하이닉스가 움직였죠. 얘들이 2% 3%만 움직여도요. 종합지수가 200포인트 300포인트 오릅니다. 그러면 얘들이 5% 6%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를 띄운다라는 거는 뭐냐? 누군가의 차익을 위해서. 지금도 저는 보면은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위해서 주가를 띄우거든요. 주가는 선수들은 절대 하락 포지션에서 팔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자리는 항상 대응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100만 원 간다, 150만 원 간다. 그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80만 원이 오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찍고 20% 조정을 받았을 때 80만 원 왔을 때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죽을 때 팍 밀리고 나면 한 번에 되돌림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파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이 상한가 폭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은 이 파동 길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가 몇 프로냐? 9%냐, 12%냐, 15%냐, 30%인데 지금은 30%잖아요. 30%인데 지금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은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SK증권 같은. 이 SK증권은 어때요? 딱 지금 보면은 전형적으로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거는 잘 없어요. 왜? 상한가 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의 9%가 30%면 뭡니까? 상을 3번 친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도 뭐냐면 이 SK는 원래 동전주였잖아, 그죠? 이번에 동전주들 200개 넘는 동전주들을 전부 다 퇴출시켜버린다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도 누군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들은 항상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력이라는 존재는. 그 이제 이렇게 하니까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돈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얘는 지금 상한가를 칩니까? 안 치잖아요. 상한가를 치지 않는 형태의 파동 길이.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K증권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따라서 파동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점을 봐야 되느냐? 지금 얘가 가장 강한 부분이 뭐냐면 주가는 상승할 때 이격을 자꾸 좁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왜 이격을 계속 좁히느냐? 더 가기 위해서. 이 자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 높이는데 이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기. 만약 예를 들어 저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53,000원에 사신 분들은 뭐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만은 이런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은 어떻게 치고받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든 간에. 왜? 조정을 보면 조정폭이 또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가만히 있으면 파동 나오고 밀려있던 종목들도 계속 분할 매수하면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강세자.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앞에 보면 뭐 이게 종목 상담 막 하시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렇다면은 뭐 좀 더 사서 이 단가를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코스닥 시장 3,000포인트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뭘 걱정하느냐 이거죠. 뭐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는 분들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뭐 이렇게 뭐 가치 투자를 해서 하시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여기 주식시장에도 빨리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나 밴드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을 하셔야 빨리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2차 전지 개인들 엄청 지금 물려 있잖아. 그죠? 물려 있는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는 그럼 왜 움직이느냐? 코스닥 시장의 그 시총을 대변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차트가 어떻느냐? 코스닥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이렇게 조정 보잖아요. 에코프로 조정 봐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 올라가요. 그럼 요 파동 길이를 한번 잘 보라 이거죠. 하락장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상승장이기 때문에 올려놨고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세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들에 여러분들 막 매도라인을 막 하잖아요. 이 종목의 매도라인은 뭐예요? 코스닥 시장이 안 꺾인다.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좀 사가지고 지금 좀 손실을 좀 보고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뭐예요? 코스닥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 가니까 어느 선까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나무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오늘 뭐냐면 이 종목들이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종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나무가 같은 경우도 여기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럼 나무가는 뭐예요? 지금 앞으로 저는 시장이 3,000포인트를 이끌 그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이 나무가는 로봇의 뭐냐면 눈이에요.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샀어. 여기 살 수 있죠. 주가를 꼭 뭐 싸게 사라는 법은 없잖아. 그죠? 샀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자리는 뭐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내가 여기서 샀다면 분할 매수의 어떤 자리가 가능하다. 그럼 확실하게 얘가 갈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제가 항상 기준봉을 딱 올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 하단부에 있으니까 이게 하락장이면 사면 안 돼요. 근데 상승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 지금 그 로봇은 지금 피지컬 AI, 인공지능 뇌, 로봇이 뇌가 인공지능 뇌가 아니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팔다리만 있으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로봇은 삼성이 팔다리를 위해서 레인보우를 했고 지금 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뭘 하는 역할을 하느냐면은 움직이는 거. 팔다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뭡니까? 뭐 긋거나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삼성이 조금 뭐 운용사가 좀 사고 이러는데 사실 이 피지컬 AI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AI다 뭐다 그 로봇을 왜 기업들이 눈여겨 가면서 계속 이 투자를 하느냐. 지금 로봇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삼성도 현대도 지금 이제 현대차는 차가 아닙니다. AI로 보셔야 됩니다. LG도 그죠? 이런 큰 기업들이 두산도 왜 전부 다 이 로봇에다가 집중을 하느냐 하면은 기업은 이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인건비 그죠? 하나 로봇 1억 2억 하는 거 한번 설비를 해놔면은 이제 돈이 안 들잖아요. 계속 뭡니까? 전기만 꽂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봇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뇌와 피지컬 AI는 모터란 말이에요. 모터.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 위해서 구글의 인지 기능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죠? 그게 하드웨어 공정 부분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죠?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지금 인공지능 뇌를 만들려고 지금 세 개의 기업이 뭉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머스크는 뭐예요? 나는 너가하고 안 한다. 내 혼자 할 거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그룹이 더 빨리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아틀라스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사람과 똑같은 뇌를 만들었다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뭐
이 로봇이 움직일 때, 그죠? 그는 여러분들 이게 유진 로봇 하면 뭐 청소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이제 그 로봇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이 뭐냐면 피지컬 AI라든지 뭐 대기업이 그죠? 어떻게 한다든지 삼성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역할을 되게 잘 받아요. 그래서 사실 이 더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서 지켜봐야 된다. 이 자리에서도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려놨고, 그죠? 또 여기서도 지금 쓰러질지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지금 조정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분할 매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그 2차 전지, 그죠? 급량 파동 나오고 쓰러졌다가 또 파동 나오고 이래 지금은 물론 거래 정지가 됐지만은 8,000원짜리를 20만 원이 넘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요렇게 움직여진다면은 충분히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오르비텍 하면 뭐예요? 아까 제가 오늘 핵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K스타에서 지금 인공 뭡니까? 태양 기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 인공 태양 그의 심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만들어서 이미 공급이 됐고요. 이 인공지능은 뭐가 가장 가냐면 그 1억 도가 넘는 그 플라즈마를 땡겨와야 되는데 그럼 땡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석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 자석은 지금 고려제강에서 준비 중이고요. 그러면 이 1억 도가 넘는 그 플라즈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급 역할은 다원시스가 하고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텅스텐 같은 경우는 비추로테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이 핵융합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오르베틱이 계속 움직이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아직까지 완성도가 되지 않았고 만약에 완성도가 됐다면 이런 종목들이 완전 상한가 막 가겠죠. 그죠? 차트 보시면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근데 2030년이냐 5년이냐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뭐 좀 단계가 지금 많이 진전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핵융합 얘기가 나오면은 얘 오르비텍이 나오느냐? 그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핵융합 하면 오르비텍. 그럼 얘는 지금 왜 나오느냐? 원전이 움직이니까 그게 조금씩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핵융합이 이제 핵융합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인공 태양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면은 풍부한 수소, 그죠? 그냥 바닷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머스크가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는 뭐냐면 전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뭐 구리, 뭐 전선이 깔려 있는.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 부동산도 이제 역세권이 뭐 어디라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데이터 센터가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구리가 깔려 있다든지 그죠? 이런 전선이 깔려 있다든지 이런 지역이 핫한 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잘 골라서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땅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한전선 같은 요런 매매는 이 파동 같은 경우는 단기가 아니에요. 요런 것들은 뭐냐면 자금 여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 그죠? 좀 이렇게 뭡니까? 뭐 샀다 팔았다 보다는 이렇게 파동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전선주들은 좀 물론 이제 요런 부분들이 다 뭐 100% 그죠? 다 그 한 달은 아니지만은 지금 시류에 조금 맞아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이제 이 현대차는 뭐예요? 지금 이제 그 관세 뭐 그저 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그죠? 트럼프.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지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현대차는 이제 뭘로 봐야 되느냐면은 AI로 봐야 된다. 그럼 그럼 로봇은 언제 움직일 거냐? 현대차가 움직여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좀 더 지지를 할 수도 있고 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 현대차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이 현대차가 60만 원을 돌파하느냐? 전 충분히 현대차도 그죠? 뭐 8,000포인트 간다면은 뭐 60만 원 뚫고 70만 원, 80만 원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금 다우지수, 그다음에 뭡니까? 나스닥, 그죠? 그다음에 우리 시장 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코스닥.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을 저는 참 좋게 보거든요. 제가 이 했던 얘기는 언제 다 했습니까? 지금 얘기는. 제가 24년 그저 여러분들 전부 다 저 서학개미 갈 때 제발 가지 말고 있어라. 우리 시장이 더 좋아진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앞도 얘기했잖아.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여러분들 그 하락을 할 때도요. 어떻게 하락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원망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되고 뭐 누구 문자 하나 받고 뭐 수익 내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시장이 딱 하락하게 되면은 그런 거 싹 다 사그러집니다. 다 없어지고요. 저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매 방법인데 이 장기 투자, 중기 투자, 단기 투자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이러거든요. 뭐 제가 1억을 베팅해놓고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올라갈 종목 없나요? 이런 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주식은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무조건 일정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라는 거. 상승하면 반드시 하락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장기 투자는 투자 금액이 많고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고요. 이 중기 투자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수익 구조를 내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자금이 좀 있으면서 여기 베팅해놨고 여기 베팅해놨고 테마를 이렇게 해놨고 순환이 빠르잖아. 그죠? 이 순환을 자꾸 이렇게 타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투자 금액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단기 투자는 어떠냐? 여러분들 단기 투자하면 아주 나쁘게 보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다 선호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선호하지만 내가 매일 하루에 1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 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선호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막 이거 뭐 스캘핑이냐? 그게 아니에요. 스캘핑은 혼자서 하는 매매입니다. 그러면 이 단기 투자는 뭐냐? 자기가 오늘 매수해서 10%의 수익이 나오고 오늘 사서 조금 물량을 확보했는데 30%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엄청 그죠? 수익률이 큰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 파동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좀 봐야 될 종목들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 요 정권주, 현대차 정권주 요도 자, 이 파동의 어떤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시면은 쉽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단기적인 것보다 투자 금액이 좀 좋으신 분들이 그죠? 원전 관련한 종목 우리 기술 뭐 이네들 많이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가면은 에코프로. 그죠?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로봇, 그죠? 그다음에 원전, 그죠? 반도체, 소부장. 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 왜 봐야 되느냐? 얘도 역시 시총이 강한 종목이죠. 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3,000포인트 가려면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래에셋생명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있잖아요.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제가 고기를 한 마리 주면요. 여러분들 그냥 하루 먹고 끝이야. 근데 내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여러분들께서 어떻느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화요일, 수요일 한 시간씩 저녁 라이브로 제가 주식 반상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초보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지금 주식시장은 초보자가 아주 쉽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걸려드는 미끼일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보자분들 오시면 무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시죠. 오늘 사면 내일 오르고 또 사면 또 내일 오르고 이렇게 막 오르잖아.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뭐냐? 미끼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죠? 이 대응과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